네,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노예비 합격의 비밀을 갖고 있는 생활기록부 오늘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기록부를 잘 꾸미는 방법과 함께 변화되는 이화여대 예체능 서류 전형의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이고요. 자, 2026년도 요강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을 좀 긁어왔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시행되던 어학 특기자 전형과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일단 사교육의 영향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폐지하는 것 같은데, 특기자 전형은 특히 이제 국제학 특기자 전형 폐지된 지가 좀 오래됐지만 이화여대는 그래도 꾸준히 유지를 해왔는데, 네, 올해부터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 교육과정 12년 특례 해외 이수자 모집 시기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기존은 이제 3월 입학으로만 선발을 하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이 2026년도부터는 9월 입학으로도 선발됩니다. 그래서 3월에도 선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곧 있을 3월 선발에 전형이 시행이 되게 되고요.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은 3월 입학으로만 선발하게 됩니다. 7월에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시 전형으로는 국내 학생들을 위한 수시 전형으로는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형이 신설되게 됩니다. 수능 최저 미적용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요. 무려 5배수나 뽑아줍니다. 2단계에서도 성적과 면접이 7대 3의 비율로 들어가게 되고요. 대신에 아까 폐지가 됐던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그 수능 최저 적용의 그 요소들이 조금 더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서류형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 국어 포함해서 2개 영역 합이 5 이내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 이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예체능 서류 전형입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에 1단계 4배수 모집에서 2단계 성적과 면접이 8대 2의 비율로 나눠집니다. 기존에 7대 3이었는데 8대 2로 변화가 됐고요. 역시 디자인 학부만 적용이 됩니다. 왜 디자인 학부만 적용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이유는 정시 전형이 변화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잘 보시면 디자인 학부가 기존에 선발하던 양상이 2가지로 변화되게 됩니다. 수능 예체능 실기 전형과 실기 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 2가지인데요. 수능 예체능 실기 전형에서는 기존의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던 조형예술학부와 그다음에 섬유 패션학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디자인 학부는 수능 예체능 실기 전형과 실기 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세부 사항은 수능 예체능 실기 전형은 조형예술과 디자인학부, 섬유패션학부가 모두 다 포함돼서 1단계 4배수로 먼저 수능 100%에서 4배수로 먼저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성적과 실기가 6대 4의 비율로 나눠진다. 수능에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실기에 대한 비중을 적게 가져가면서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실기 실적의 예체능 실기 전형은 디자인 학부에게 적용이 되는데 1단계 8배수로 뽑아줍니다. 그리고 수능 100%에서 8배수로 일단 뽑아주고 2단계에서는 성적보다는 실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4대 6의 비율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같은 디자인 학부지만 완전히 서류로만 뽑는 수시 전형과 그리고 수능에서도 수능의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혹은 실기의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어떤 다양화된 전형 변화 방법을 갖추고 있는 디자인 학부의 변화 양상을 올해는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학부는 예체능에서 서류형 24명만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형 학부, 특히 동서영화, 조소, 도자예술, 그다음에 선배, 섬유나 패션 디자인은 정시로 돌려지게 되셨나요? 요 부분이 올해 가장 많이 변화되는 그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비실기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24명 선발하는 건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 수시 디자인 학부에 특별한 서류가 하나 있죠. 활동 증빙 서류를 내게 돼 있는데 이 활동 보고서는 홍익대학교의 활동 보고서의 좀 축소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화여대의 활동 보고서 양식도 좀 약간의 변화를 거쳐 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자리를 잡혀진 모양새입니다. 일단 조영예술대학에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포괄적인 학업 역량과 교내입니다. 교내 조형예술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관련 기초 소양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 전공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디자인 학부는 이 서류와 함께 최저 영역을 맞춰야 되죠. 수능에서 국수 영탐에서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7입니다. 탐구 영역에서는요,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하게 돼 있고요. 이화여대 미술활동 보고서의 형식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과, 비교과로 나눠지게 되는데 교과 5개, 비교과 5개입니다. 교과는 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파트가 각 200자씩 있고요. 총 1000자를 쓰셔야 되죠. 그리고 교내 조형예술 관련 수상 및 비교과 활동 실적을 쓰는 파트가 총 5개 있는데 활동명 50자씩 250자, 그리고 수상 증빙과 활동 내용에 관련된 게 200자, 역시 1000자. 그리고 수상 증빙과 활동 생기부 기재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자, 활동 유형 분류에는요,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 활동 등이 있는데 봉사는 이제 교내에서 인정된 것만 작성할 수 있겠죠. 이 활동 중에서 미술 실기 능력 및 전공 관련 기초 소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활동 중 생기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혹은 수상 그 증빙 여부에 따라서 기재가 가능한 활동만 올릴 수 있습니다. 교내 수상 실적만 작성 가능합니다. 홍익대학교나 고려대학교는 교외 수상도 작성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제 방과 후 활동이라던가 자율 동아리라던가 뭐 청소년 단체 활동, 개인 봉사 1365 이런 것들,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가 됐던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은 미작성 항목입니다. 수상한 그 명칭을 교내 활동했던 생기부 명칭 혹은 수상명과 동일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어떤 조형 활동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됩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사실은 생기부에 관련된 내용을 더 주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격한 후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건데,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는 상중에서도 최상에 해당되었었고요. 생활기록부의 내신이 정량적으로 2.8등급 정도의 마지막 마크가 됐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눈치를 주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여름방학 때 생활기록부를 잘 챙기면서 수능 성적 그 최저 맞추는 것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또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대, 이대, 홍대를 비롯해서 4관왕에 올랐던 친구입니다. 더 주목을 좀 하셔서 들으시면 좋은 게, 이 친구가 그 이화여대는 예비 번호도 뜨지를 않았어요. 3배수 안에도 들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나요? 예, 그때 이제 연락이 와서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와서 마지막 문을 닫고 이화여대에 합격증을 받았던, 그리고 이제 고려대는 예비 12번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홍대는 확실하게 최초합이 됐었고 고대나 이대가 꼬리를 물고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갔던 그러한 그 대표적인 사례여서 생활기록부가 잘 됐구나라는 걸 제가 또 더 체감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합격의 요인을 한 4가지로 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했던 건 누구나 그 날려먹는 1학년 생기부를
그나마 잘 챙겨 놨다는 점이었어요. 지역 학교라는 점에서 인제 합격생을 내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친구들의 생기부를 최대한 인제 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인제 업무 과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그쳐 가지고 생기부를 이제 좀 일찍 마감하시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끝까지 챙겨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치하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친구가 지역의 그 1.1 등급을 제치고 고려대를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어머님이 인제 한 번 상담만으로도 굉장히 과감하게 고를 외쳐 주셨어요. 그래서 컨설턴트 입장에서 좀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셨다는 점에서 합격의 요인이 또 없잖아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인제 3 학년에 이르러서 성적이 인제 하향세를 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나무라지기보다는 '좀 더 잘 챙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다독여 주셔서 제가 조금 더 힘을 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좀 늘 냉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과환항의 세 번째 요인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이었다는 점이에요. 이제 가끔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학생이 한없이 수동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 내신을 챙겨야 되는 그러한 지친 생활 속에서 생기부에 들어가야 될 그 수행 평가를 적극적으로 컨셉 잡이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수행 평가 비교과 활동이 나올 때마다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저의 조력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인제 역할 분배를 통해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대, 이대 등의 마지막 문을 닫고 사관왕 합격의 도장을 확실히 찍었던 이 친구의 활동의 타임라인을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해볼 건데 해보기 이전에 잘된 생활 기록부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생활 기록부가 뭐 꽉 차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아이 생활 기록부를 보지 못해서" 보신 분들도 솔직히 우리 아이 생활 기록부가 얼마나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를 측정을 잘 못하세요. 저는 이걸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잘된 생활 기록부는 이런 거다.'라는 걸 그래도 한번 훑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 생기부의 트렌드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근거와 사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활동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사관왕 친구의 생기부를 잘 살펴보면은 이제 주제를 선정해낸 사고의 흐름이 굉장히 잘 뚜렷져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의 수행 평가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이나 지역 문화, 지역에서 느껴지는 그런 불평등, 지역의 전통, 지역의 약자들, 주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런 이슈들과 연관해서 어떤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단초를 찾아내고 진로와 연계성을 갖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과도한 진로와의 연결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진로와 많이 연결된 수행 평가를 선생님들이 많이 요구하시죠. 근데 그것을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저도 이 일을 많이 하면서 깨달은 점이에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 친구의 컨셉으로 잡았던 부분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진로와 연관시키라는 말은 그 수행 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좀 억지스럽고 그리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주어진 자신의 환경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사관왕 친구의 생기부의 그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지역과의 연관성을 여러 번 반복을 했었죠.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어떤 호기심과 관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의 풍요로움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가 있고 나의 어떤 진로와의 연관성을 수행평가 과제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양적 질적 연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수학에서 쓰이는 확동 등을 이용해서 설문을 통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대학에 좀 붙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자신이 지원하 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 교수들의 논문을 찾아서 좀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좀 그 내용을 참고하신다면은 좀 면접에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전문가나 교수님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흔해 빠진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물론 특기자 전형이긴 했지만 이화여대 4.8 등급으로 합격한 학생이 이런 사례였어요. 이 친구가 직접 뭐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관련한 수행 평가를 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그 학과의 교수님들은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비슷한 어떤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어떤 진로와의 연관성을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그 교수님을 이제 뵙게 됐고 그 전날 저와 함께 인제 열심히 준비한 그 면접의 내용을 교수님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똘똘하게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열악한 내신을 뚫고 합격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고백하자면 저도 이 친구의 그 합격을 좀 확정 짓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내신이 상당히 좀 네 어려웠고 그리고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저랑 한 게 뭐 1 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을까?' 저도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도 한번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면접 전날 그 교수님과 관련된 저희의 연구 주제를 다시 한번 복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짧은 그 5-6 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어필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인제 발로 뛰는 적극성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관왕 학생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직접 그 손에 쥐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공기관에 가져가서 건의를 넣어 보기도 하고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지역과 학회가 연계한 활동의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를 위한 어떤 베네핏을 직접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리더십이 또 돋보이기도 했고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특이나 생기부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자기 평가서를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기 말이 되거나 중간중간에 수행 평가 중에서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관찰 기록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 평가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활 기록부는 선생님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학생도 같이 스스로 움직여야만 적극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어떤 그 자소서 아닌 새로운 자소서라고 저는 인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행 과제를 줬을 때 예를 들면 수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문제 탐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죠. 그리고 융합과학이라든가 과학과제 연구 같은 경우 심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자기의 활동을 좀 유심하게 살펴보고 자기 평가서에 자기가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좀 특별하게 노태킹했다가 기록을 하시는 요런 순발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기 수행 평가에 대한 서머라이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독후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독서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인제 세특이라든가 진로, 자율, 동아리까지도 이런 독서 활동을 많이 인제 넣게 되는데 책을 읽을 때 고를 때 자신의 수업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인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후감을 쓸 때 이제 어떤 포인트에 흥미를 느꼈고 또 어떤 동기로 이 책을 읽게 됐는지가 좀 특별하게 어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저는 책을 좀 상당히 빨리 읽는 편인데 저의 어떤 그 강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책을 읽었을 때 목록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목록을 보시고 가장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파트를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읽어 나가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체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파트만 앞뒤에서 살짝씩 꺼내 가지고 오시는 방식으로 책을 읽으시면 한 3 시간 안쪽으로 한 2 시간 3 시간 안쪽으로는 책을 독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고교 합정제 시행이 이제 곧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로에 맞는 알맞은 과목을 이제 선택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동아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을 제대로 죄송합니다. 진로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과목 선택과 그에 따른 그런 동아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친구의 생기부 한번 빠르게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친구의 활동은 뭐 아주 특별한 건 없지만 디테일을 좀 많이 살렸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의 어떤 줄기 안에서 흐름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지속 가능성 있게 했던 활동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크게는 한 5가지가 되는데, 가장 처음에 스타트가 됐던 게 이 친구 지역에 세계 시민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갖고 있는 그 세계 시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내에서도 이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관련된 이 SDG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그 결과물들을 항상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의 폭포를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사무소, 이 기관을 위한 광고라든가 홍보 포스터 이런 것들, 로고 디자인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좀 드러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전시회 홍보 포스터 디자인의 디렉터 역할을 그 세계시민 교육 포폴부터 시작해서 지속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내내 거의 교내 전시회 홍보 포스터를 디자인했고, 이걸 고대나 홍대나 이대 활동 보고서에도 모두 다 제출을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이 친구의 활동 중 하나는 공간 혁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친구 학교 공간에 대한 어떤 탐구 활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공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성찰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공간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학번으로 합격했던 이화여대 합격한 친구도 이 공간에 대한 성찰을 했고요. 연세대 통합 디자인에 합격한 친구도 역시 공간에 대한 성찰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학교 공간이라는 점 학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그런 생활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반성적 성찰이 교수님들에게 꽤 많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가진 지역이 좀 관광 활성화가 된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마케팅화 시켜서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웹사이트 디자인이나 브러셔 디자인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가져왔습니다. 현실과의 어떤 괴리감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활동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웹사이트 디자인에 제가 좀 많이 관여를 해서 일반적인 그런 광고 홍보 웹사이트가 아니라 굉장히 좀 서정성 있는,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무지 디자인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런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 디자인을 표방하는 무인양품 디자인의 그 컨셉을 좀 가져와서 제가 제시를 했었고, 이 친구가 지역에 있는 환경을 잘 담아서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이트가 굉장히 그 학급에서도 센세이션해졌고, 지역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경제 활성화의 기여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그 호평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그 경영경제책을 같이 읽음으로 인해서 좀 경제 활성화 방안에 기준과 근거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통한 세대 통합 활동이 이제 줄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 친구의 활동 중에서 지역성 살림 프로젝트의 큰 줄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는 굉장히 이 친구 활동에서 주된 그런 핵심 포인트였는데, 디테일하게 제가 어떤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친구가 겨냥한 건 뭐냐면, MZ세대는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디자인의 감성은 그 이후에 그 세대들이 갖는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핫하죠. 근데 그런 감성을 세대 소통의 어떤 도구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인제 디자인에 소외될 수 있는 세대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 커스터마이징을 직접 실현을 했고요. 이것을 직접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결과물로까지 어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려대 창의 활동 보고서에도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대나 홍대 활동 보고서에도 작성했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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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뭐 당연하고요. 됩니까? 자, 이 친구의 활동의 큰 줄기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으로 미래 비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활동을 기준을 잡고 이 친구 생기부에 적용시켰던 예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겨를 없이 학교 생활을 하게 돼요, 자신이 디자인 진로를 가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를 일단 요구를 했고요. 이 친구가 책을 하는 건 저한테 인제 설정을 해 줬고, 그걸 같이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실제 인제 제가 하단에 블랙 박스에도 썼지만 실행의 갭과 평가의 갭입니다. 오탄해서 죄송하고요. 실행의 갭과 평가의 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디자이너로서요. 아직은 디자이너가 아니지만, 아마추어 디자이너이지만.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함으로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행동과 그다음에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 사이의 차이가 실행의 갭이죠. 그리고 평가의 갭이라는 건 사용자가 이 시스템의 그 상태를 이제 다 사용하고 나서 이해를 하고 이게 좀 사용이 괜찮은지 아니면 어려운지 이런 난도를 파악하는 걸 평가의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 테스트를 직접 이 친구가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시스템 상태를 쉽게 파악을 하고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 개선의 어떤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3년여에 걸쳐서 쭉 있어 왔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있는 활동은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다는 걸 이 친구 활동에서부터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체감하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 자, 자율 동아리 진로 파트는 이런 식으로 인제 흘러갔고요. 세특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좀 있는데 과목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자유진로 동아리와 같은 비교과 활동과의 연계성을 가졌냐,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여러분, 과학이나 수학을 이용하는 건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과학이나 수학을 거창하지 않고 소박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활동 중에 제가 이거는 제 기억에 3학년 때 이걸 진행을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전묘화라든가 시각적 병치혼합은 여러분들 그 신인상주의 쇠라가 주장했었던 그러한 기법이죠. 그래서 홍익대 면접 문제도 기출이 됐었고, 그래서 이 전묘화가 망막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인식되는가, 요것에 인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변인과 통제, 동속변인을 설정해서 전묘화 일반적 방식으로 그린 그림을 직접 비교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직접 그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학급에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인제 이런 페인팅 기법을 독립변인을 두고 이것으로부터 인제 도출될 수 있는 조형 원리, 색이나 빛이나 질감 이런 것들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사용하는 물감의 어떤 그런 질감도 좀 변화를 줬거든요. 요걸 통제변인으로 해서 전묘화했을 때 순도를 좀 더 높임으로써 전묘의 질감이 빛의 진동과 떨림을 유도해서 우리 시각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진다라는 어떤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묘화라는 것,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미술사의 한 파트를 가져와서 과학적으로 분석 도출해 내는 과정이 좀 참신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컨설팅으로 제안했던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D 프린팅 활동의 경험을 좀 살렸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그 미적분의 탐구 원리를 도면 설계라든가 프린팅의 과정, 예측 과정 이런 것들을 수학 시간에 했던 미적분 원리를 분석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막연하게 썼던 3D 프린팅의 경험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제시했던 그런 활동이라서 좀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사회를 이용한 그런 활동입니다. 아르누보 미술공예 운동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아르누보 미술공예 운동에 대한 그 학과목의 그 내용을 학습하고 나서 기계적인 어떤 대량 상산에 어떤 반동해서 자연의 식물이라든가 민속 문화를 응용해서 장식을 화려하게 꾸미는 이런 아르누보의 그 아카데믹하면서도 뭔가 그 손기술에 응용한 손기술을 차용한 그런 이런 디자인의 방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지역 사회의 멸종 위기 식물을 4 종류로 인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이 아르누로 패턴으로 디자인한 그래픽과 에코 폰트를 이제 더해서 환경 프로젝트 포스터를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제가 한때 그 애플의 유명한 디자이너였던 조나단 아이브의 작업에서 제가 좀 착안을 했습니다. 같이 애플을 이제 다녔던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과 함께 이제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던 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 둘이서 이제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지구 환경 지구 보호를 위한 그런 테라카르타 씨를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실이죠, 실. 그래서 이 찰스 왕세자는 이런 지구 헌장의 지구 보호 규범을 잘 따른 그 기업들에게 이 카르타 실을 수여를 했는데 이 실의 디자인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실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녹색 원을 중심으로 해서 꽃과 나비가 굉장히 자연적인 요소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잘 채워져 있기도 해서 아르누보적인 느낌이지만 자칫 복잡해 보이지 않고 유기적인 자연 문양이 또 삐침을 화려하게 가지고 있는 그 바스커빌체와 되게 잘 어우러졌다는 점에서 '지역 고유의 에코폰트로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설계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공감의 문제인데요. 제가 서울대 영상에서도 그리고 연세대 영상에서도 그 중요성을 많이 설파를 했는데 이 친구 생기부에서도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아마도 강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예술의 가치관에 대해서 논하는 수행 과제에서 우리가 그 너와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디자인의 역할이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계성을 그 영화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비교 분석했던 그런 그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 활동에서 보통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다문화인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지역에도 그런 지역 난민들이 꽤 많았었는데 다문화 사회가 된 곳의 사례를 이제 특별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런 다문화 사회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됐어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런 지역의 어떤 그 발을 딛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이 지역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포커스를 잡고 일자리 서비스를 구상하는 이런 홍보용 포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직접 이거를 그저 손에 갖고 있는 거 있지 않고 관련 기관에 제출해서 이런 그 쓸모 있게 활용되도록 또 건의를 했던 그런 그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윤리 파트에서 예술재능인을 지원하는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고서로 만들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세나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재능인, 예술 재능인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이런 문화의 접근성이 약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화 카드를 디자인하거나 이런 문화 카드를 디자인할 때 전통 문양의 패턴이나 악기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직접 추가함으로 인해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ESG 경영의 가치와 방법을 살릴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가치를 알린다는 점에 있어서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모두 다 이용했다는 그런 점이 지역 문화 브랜드의 육성과 상품 개발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좀 홍익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제가 좀 가져와서 마지막에 3 학년 때 좀 더 제가 채워 넣어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인제 음악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MZ 세대들은 보통 인제 음악이 빠지면 살 수가 없죠. 저도 그래서 MZ와 같이 한번, 네, 같은 멘탈 같은 어떤 멘탈을 갖기 위해서 음악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음악의 어떤 그런 범위를 넘나들면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예술사를 한번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고요. 음악 예술사를 표로 만들면서 음악에서 추상 표현주의를 지향했었던 칸딘스키와 음악에서 추상 표현을 지향했었던 샘베르크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음악 예술사 표를 디자인하면서 또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음악이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런 칸딘스키의 추상 표현주의에 좀 적용을 해 가지고 MZ스러운 음악의 특징을 좀 가져와 가지고 적용시켰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대 교수들에게 좀 눈에 띄어서 실제 "이 부분을 전통 악기를 이용해서 한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면접장에서 질문을 그래도 꽤 괜찮게 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제가 제안을 했던 건 쇤베르크의 어떤 피아노 소품집을 좀 감상하게 했고요. 저도 인제 감상을 했고, 그런 고저 장단에 맞춰서 강약을 주는, 그런 음들의 강약을 주는 스타카토를 리드미컬한 어떤 색감을 통해서 표현해 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술 감상과 비평 과목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자신의 컨셉과 맞는 작가를 가져오는 게 좀 중요해요. 네, 저는 미술사의 미니멀리즘의 도나드 저드의 작품을 가져오면서 대표적인 독일의 디자이너인 디터 람스를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날드 저드가 갖고 있는 그런 3 차원의 조각 연작들과,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오브제 디자인으로 만들었던 디터 람스의 가치관을 연계를 했어요. 디터 람스의 디자인 10 계명을 좀 차용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디자인과 미술사를 연계한 활동이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행동 특성 및 발달 의견은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작성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의 손에 그저 맡기고 자신의 활동을 어필하지 않으면 그 많은 글자 수 안에서 단 한 줄도 쓸모 있는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많은 아이들을 작성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에 굉장히 좀 그냥 선한 그런 느낌의 문장으로만 채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동 특성 및 발달 의견에 들어갈 만한 자신의 어떤 그런 특별한 활동들을 좀 정리해서 학기 말이라든가 요때 제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2월 말까지 이어지는 생활기록부 정립 활동에서도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친환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의류 옷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의류를 이제 축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교내 패션쇼에 레트로 컨셉으로 옷을 디자인해서 런웨이에 올렸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류를 믹스 매치해서 어떤 특유의 레트로풍을 연출하는 모습에서 그 예산 부족을 나름대로 이런 어떤 아이디어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참신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내 이 패션쇼의 영감을 받아서 "버려지는 청바지를 모아서 기부를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리사이클링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이제 교내 활동으로 인정이 됐는데, 청바지의 인제 주머니 부분을 제거한 후에 살색 염료를 해서 지역의 이제 멸종 위기 식물 디자인을 청바지마다 친환경 로고를 그려 넣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걸 다시 한번 리디자인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에코 프렌들리한 그런 패션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기회도 좀 됐습니다.
자, 작년부터 리더십 공동체 역량에 대한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공동체 역량은 모든 대학의 인재상 중에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과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나 나눔, 배려, 규칙 준수라는 세부 사항이 얼마나 이 예, 개인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학교라는 사회적 공동체에 잘 적용을 시켰는지가 많이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는지를 제가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이 공동체 역량에 관한 부분이 그냥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 곳곳마다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저는 이게 인제 이화여대의 더 인재상에 좀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인재상은요, 이제 진취적 학문을 연구하면서 인격과 교양을 쌓으면서, 그리고 이런 걸 실천과 봉사로 그 이화여대 가치를 실천하는 미래지향적인 그 이화인을 지향하는 그 가치관에 부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갖고 주변을 이끌고 실천적 인재를 지향해가는 이런 과정이 그 이화여대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가진 그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은요, 남은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좀 순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좀 흐름이 좀 부족하다거나 진로에 대한 뼈대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에 관련된 문의를 주시면 기존 생활기록부 분석을 제가 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1 학년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작성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이라든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알찬 그 정보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고요. 감사합니다.